시대를 초월한 이탈리아 미모와 영화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 중 한 명인 소피아 로렌은 수십 년 동안 눈부신 연기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우아함, 재능,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변함없는 존재감으로 유명한 로렌은 70년이 넘는 연기 경력을 통해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영화 브리프 인카운터에서 그녀와 함께 출연했던 리처드 버튼은 그녀에 대해 멋지게도 꾀죄죄하고 거의 악마 같은 얼굴에 아름다운 갈색 눈을 가졌고 엄청나게 똑똑했으며 스크래블에서 나를 2번이나 이겼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제 90세가 된 소피아 로렌이 마침내 자신의 삶을 형성한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를 공개하며 수십 년 동안 감춰져 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습니다. 이 전설적인 스타의 삶에 대한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콘텐츠를 시청하세요. 소피아 로렌의 어린 시절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녀의 유머는 한때 잔인하게도 그녀를 내가 본 아이 중 가장 못생긴 아이라고 평했습니다. 로렌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으며 어머니와 많은 친척들과 함께 조부모님 댁에서 살았고 방 하나를 8명과 함께 썼습니다. 소피아 코스탄자 브리지다 비글리아니 스콜로네는 28일에 태어났습니다. 1934년 9월 이탈리아 로마의 레지나 마르게리타 병원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다. 토목기사였던 아버지 리카르도 시콜로네는 로렌의 어머니인 로밀다 빌라니를 포함한 젊은 여배우들을 유혹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레타 가르보를 닮아 배우가 되기를 꿈꿨던 로밀다는 할리우드에서 가르보의 대역을 맡을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리카르도가 가족을 떠난 후 그녀와 소피아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로렌은 아버지를 거의 만나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1938년에 태어난 여동생 마리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성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일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몇 년 후 로렌이 유명해진 뒤 그녀는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하여 마리아가 마침내 아버지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두 사람의 소원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로렌은 이탈리아 나폴리 근처의 가장 가난한 동네 중 하나에서 자랐다. 그녀의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연예계의 풍요로움은 그녀에게는 꿈같은 일이었다. 로렌의 어린 시절은 끊임없는 굶주림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음식을 구걸했고 때로는 감자 한 개나 쌀 한 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이 나폴리를 행군할 때 로렌은 병사가 던져준 초콜릿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생소한 사치품이었습니다. 물자가 너무 부족해서의 어머니는 한때 자동차 라디에이터에서 물을 퍼 아이들에게 먹인 적도 있었습니다. 전쟁은 더 큰 위험을 가져왔는데 특히 포추올리에서 로렌은 공습 중 폭발물에 맞아 턱에 흉터가 남았고 나중에는 화장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전쟁 후 가족은 나폴리로 이사했다가 다시 포추올리로 돌아왔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로렌의 할머니 루이사는 거실에 작은 가게를 열어 직접 만든 체리 리큐어를 팔았습니다. 로렌은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고 언니가 근처에 주둔한 미군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테이블 서빙과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을 휩쓸고 고통과 기근을 가져오면서 로렌의 운명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4살 때 로렌은 훗날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곡선미를 갖게 되면서 신체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모델 에이전시의 눈길을 끌었던 즐거움을 기억했다. 이러한 새로운 매력은 그녀에게 이탈리아 영화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그녀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곤 했다. 14살 때까지 그녀는 마른 체형 때문에 막대기나 이쑤시개라는 별명을 가진 못생긴 오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로렌은 미인 대회에 참가하여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녀의 첫 미인 대회 출전을 위해 형편이 어려워 할머니는 분홍색 커튼으로 드레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1950년 그녀는 미스 이탈리아 대회에서 미스 엘레강스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힘겨운 생계 속에서도 로렌은 영화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공습이 쏟아지는 동안 그녀는 영화관으로 피신했고 리타 헤이워스와 그레타 가르보 같은 스타들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화 경험은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고 오늘날 그녀를 상징적인 배우로 만드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향한 대담한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소피아 로렌은 16세 때인 1951년 영화 쿠어 바디스에서 단역으로 출연하며 연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에라 루이, 시시, 라파보리타와 같은 이탈리아 영화에서 작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연기 인생은 감독 카를로 폰티가 스웨덴 배우 마르타 토렌스에서 영감을 받아 그녀에게 소피아 로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면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1953년 로렌은 영화 아이다에서 첫 주연을 맡아 평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도약은 비토리오 데 시카 감독의 나폴리의 황금에 출연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이 영화를 통해 그녀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안니 감독과 자주 협업하며 너무 나쁜 여자와 아름다운 여인 등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1950년대 말 로렌은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5편의 영화 계약을 맺으며 할리우드에서 입지를 굳혔다. 이 시기 그녀의 대표작으로는 앤서니 퍼킨스와 함께 출연한 느릅나무 아래의 욕망, 캐리 그랜트와 함께 출연한 그리고 핑크 타이츠에서 헬라 역을 맡은 작품 등이 있다. 로렌의 가장 획기적인 연기는 데시카 감독의 두 여자조에서 나왔다. 당초 딸 역으로 캐스팅되었던 로렌은 어머니 역을 고집했고 이 결정은 그녀의 연기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비영어권 영화 출연으로 오스카상을 수상한 최초의 배우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내내 로렌은 엘지트, 로마 제국의 몰락, 이탈리아식 결혼 등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으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고 이탈리아식 결혼으로 2번째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1964년부터 1977년까지 그녀는 골든 글로브 여우주연상을 4번 수상했습니다. 1968년 어머니가 된 후 로렌은 영화 활동을 줄였지만 카산드라 크로싱의 특별한 날와 같은 영화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계속 맡았습니다. 또한 텔레비전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에서 주연을 맡았고 전기 영화 소피아 로렌에서는 자신과 어머니 역을 모두 연기했습니다. 1980년대에 로렌은 자신의 향수와 안경 브랜드를 론칭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고 연기 활동도 선별적으로 이어갔다. 그녀는 가족에게 집중하기 위해 인기 TV 시리즈인 와 팔콘 크레스트의 출연 제의를 거절했다. 1991년에는 아카데미 명예상을 수상하며 세계 영화계의 진정한 보물로 인정받았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로렌의 영화 출연 횟수는 줄었지만 그녀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로버트 알트만의 영화 레디 투 웨어에 출연하여 골든 글로브 후보에 올랐고 그럼피 올드맨으로 미국에서 큰 흥행을 거두었다. 로렌은 이후에도 꾸준히 상을 받았는데 2001년 몬트리올 세계 영화제에서 아메리카 특별 그랑프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9년 로렌은 롭 메이셜 감독의 영화 9으로 14년 만에 할리우드 주요 영화계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이후에도 이탈리아 미니시리즈 라미아 카사 에 피에나 디 스페키에 출연하고 아들 에도아르도 폰티와 함께 영화 The Human Voice에서 재회하는 등 선별적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로렌의 가장 최근 작품은 2020년 영화 The Life Ahead로 홀로코스트 생존자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며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로렌은 탁월한 연기 경력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1991년에는
아카데미 평생 공로상 1998년에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평생 공로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연기 활동 외에도 로렌은 1980년대에 동물 권리 옹호 활동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일본 예술협회에서 수여하는 권위 있는 극영화 부문 프리미엄 상을 받았습니다. 오직 그뿐이었다. 영화 미래의 삶에서의 성공적인 영위 이후 소피아 로렌은 자신의 경력을 형성한 초기 이정표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1950년 미스 이탈리아 대회 참가였다. 경험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렌의 뛰어난 연기는 유명 영화 제작자 카를로 폰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인 대회와 영화 제작 모두에 관여했던 폰티는 그녀의 잠재력을 빠르게 알아보고 소피아 로렌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새 이름이 그녀를 국제적인 관객, 특히 할리우드에서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미 이탈리아 영화계에서 명망 있는 인물이었던 폰티는 로렌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고 기혼으로 자녀도 있었다. 로렌은 2019년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둘 다 첫눈에 반했어요. 제가 16살 때 로마에서 열린 미인 대회에서 만났는데 그는 심사위원이었죠 라고 말했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로 만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관계가 진지해졌어요.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죠. 21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현대 기준으로 보면 특히 로렌의 어린 나이를 고려했을 때 상당한 금기사항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녀와 폰티는 금세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는 그녀가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녀에게는 일종의 깨달음을 주는 듯한 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폰티는 그 여배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그는 젊은 여배우와 긴밀한 업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순수한 친구 사이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로렌이 19살이 되자 두 사람의 연인 관계는 공개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아버지 없이 자란 로렌에게 폰티는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폰티는 로렌의 멘토 역할을 하며 영화계에서 성장하는 그녀의 경력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로맨스는 상당한 어려움 없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엄격한 가톨릭 가치관 때문에 이혼이 금지되었고 이는 두 사람에게 법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폰티는 당시 첫 번째 부인인 줄리아나 피아스트리와 결혼한 상태였으며 그녀와의 사이에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폰티는 로렌에게 청혼했고 로렌은 흔쾌히 승낙하며 어머니에게 약혼 반지까지 보여주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 특히 나이 차이와 폰티의 혼인 여부에 대한 우려가 그들을 짓눌렀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폰티는 멕시코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와 로렌은 이탈리아의 엄격한 이혼법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여 대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그들의 결혼이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되어 폰티는 중혼 혐의로 로렌은 혼인 관계 없이 동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적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폰티는 로렌의 경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로렌의 재능을 보여주고 그녀를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한 여러 할리우드 영화를 제작했다. 1960년경 부부는 이탈리아로 돌아왔지만 법적 문제는 계속되었다. 법정에서 그들은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1962년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폰티는 과감하게 자신의 혼인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와 줄리아나는 로렌과 함께 프랑스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는 이혼이 합법이었고 시민권 취득의 길이 열려 있었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로렌은
당시 가톨릭 이탈리아 사회의 관습에 부합하는 가족 생활을 꿈꾸었다. 그녀는 2012년 베니티 페어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원했던 건 합법적인 가족이었어요 라고 말했다. 정식 남편 아이들 여느 가족과 다름없는 삶, 그건 아버지와의 경험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폰티와는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적어도 당장은. 줄리아나 폰티가 마침내 이혼한 것은 1965년이었고 그 다음 해에 그와 로렌은 프랑스 세브르에서 민사 결혼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총리였던 조르주 퐁피두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했고 마침내 법적 문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위한 기나긴 여정은 마침내 끝났고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폰티가 2007년 94세의 나이로 폐합병증으로 사망할 때까지 수십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삶에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렌은 불임으로 인한 가슴 아픈 시련과 여러 차례의 유산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둘째, 더 스캔들을 노리는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그녀의 임신 중 어려움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내며 이미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그녀에게 더욱 큰 압박을 가했다.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로렌과 폰티는 결국 두 아들을 얻었다. 첫째는 1968년에 태어난 카를로 폰티 주니어이고 둘째는 1963년 1월 6일에 태어난 에도아르도 폰티이다. 오랫동안 가정을 꾸리기를 갈망했던 로렌에게 아이들의 탄생은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비록 그녀의 커리어도 여전히 중요했지만 로렌은 대부분의 관심을 가정생활에 집중했습니다. 폰티와의 끈끈한 유대감은 그녀의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인 여정 모두의 중심이 되었으며 그녀는 할리우드에서의 연애를 포기하고 놀라운 성공을 거둔 원동력으로 폰티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카를로 폰티가 해결되지 않은 가정 문제로 고심하는 동안 소피아 로렌은 할리우드 아이콘 캐리 그랜트의 애정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956년 영화 자긍심과 열정 촬영 중에 만났다. 첫 만남은 화기애애했는데 그랜트가 로렌을 다른 여배우로 착각하는 척하며 장난을 쳤다. 이렇게 뜻밖의 만남이 깊은 우정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로맨스로 발전하게 되었다. 당시 세 번째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그랜트는 로렌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로렌 역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폰티를 사랑했지만 폰티는 아직 아내 줄리아나와 이혼하지 않아 두 사람의 관계는 불확실한 상태였다. 로렌과 그랜트 사이의 케미스트리는 점점 더 강렬해졌고 곧 두 사람은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 로렌에게 푹 빠진 그랜트는 열정적으로 구애했다. 그는 심지어 1958년 영화 하우스보트에 함께 출연해달라고 청혼까지 했는데 이 역할은 원래 그의 아내인 베시 드레이크를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그랜트는 로렌에게 애정 어린 편지와 선물을 쏟아부었고 단순한 불륜 이상의 관계를 원했다. 그는 로렌과 결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로렌은 갈등에 휩싸였다. 로렌은 그랜트를 멋진 남자, 매력적이고 잘생기고 로맨틱한라고 생각했지만 자신 앞에 놓인 결정의 중대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시기를 인생의 이상한 시기라고 묘사하며 그랜트에 대한 커져가는 사랑과 폰티에 대한 헌신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그랜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캐리는 저를 사랑했고 제가 그와 결혼하길 바랐어요.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카를로를 떠나야 했고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켜야 했죠. 로렌은 또한 잉그리드 버그만이 남편을 떠나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과 결혼했을 때 미국 언론이 어떻게 그녀를 다뤘는지 알고 있었고 비슷한 역풍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랜트에 대한 깊은 감정에도 불구하고 로렌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폰티와 함께 이탈리아에 남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떠나 그랜트와 함께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그녀는 베니티 페어와의 인터뷰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카를로는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제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폰티와 함께 있기로 했고 그 결정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덕분에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랜트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로렌은 폰티가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랜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로렌을 영원히 사랑했습니다. 영화 하우스보트 촬영이 끝난 후 그랜트는 작별 선물로 로렌에게 노란 장미꽃 다발을 보냈습니다. 로렌은 귀국 비행기에서 폰티에게 꽃을 건넸는데 폰티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화를 내며 로렌을 때렸다. 로렌은 그것이 좋은 행동은 아니었다고 인정했지만 어렸을 때는 그것을 그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 그가 화를 내고 질투하는 건 저를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로렌과 퐁티가 결혼하기까지는 거의 10년이 걸렸는데 이는 퐁티의 이전 결혼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퐁티의 이혼이 프랑스에서 최종 확정된 후 1966년에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두 사람 모두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였다. 이 무렵 로렌의 명성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고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로렌은 폰티와 결혼 직후인 1967년 코미디 영화 홍콩의 회계사에서 말론 브란도와 함께 주연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브란도가 원치 않는 접근을 하면서 그녀의 프로 정신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로렌은 갑자기 그가 제게 손을 댔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그녀는 질책 후 브랜도가 얼마나 작고 연약해 보였는지 기억했다. 비록 그가 다시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로렌이 유명 남성들의 구애를 거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영국 코미디언 피터 셀러스 역시 1960년 영화 백만장자들 촬영 당시 그녀에게 푹 빠져버렸다. 셀러스는 로렌에게 반한 나머지 아내 앤, 하우와 두 자녀를 버리고 떠났다. 딸이 아버지에게 여전히 딸을 사랑하는지 묻자 셀러스는 가슴 아픈 대답을 했다. 물론 사랑한다 얘야. 다만 소피아 로렌만큼은 아니지. 그의 집착은 개인적인 파멸을 초래했고 하우는 셀레오스가 이탈리아 미녀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것을 안타까워했다. 소피아 로렌의 명성은 어머니이자 멘토인 카를로 폰티의 지원을 받으며 수년간 헌신한 결과였다. 하지만 할리우드에서의 그녀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는데 특히 까다롭고 자기중심적인 상대 배우들과 함께 일해야 할 때는 더욱 그랬다. 그녀가 겪었던 가장 힘든 만남 중 하나는 말론 브란도와의 만남이었는데 그의 행동은 로렌에게 오래도록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1967년 로렌과 브란도는 영화 홍콩 백작부인에 함께 출연했다. 처음부터 브란도의 행동은 부적절했다. 그는 예고 없이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의 로렌의 분장실에 들이닥쳐 곧바로 그녀를 비난하며 그녀의 작품들을 보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차갑게 말했다. 이는 브랜도가 로렌을 깎아내리고 괴롭히려는 시도의 시작에 불과했다. 촬영이 시작되기도 전에 브랜도는 로렌에게 허락 없이 등 마사지를 해주는 등 또 다른 선을 넘었다. 그녀는 재빨리 그러지 마세요, 싫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브랜도는 그녀의 경계를 무시하고 첫 장면 촬영 내내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로렌이 분노하며 어두운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고 다시는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위협했다. 브랜도는 로렌의 저항에 놀라 다시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로렌은 그가 도와줄 때까지 비명을 질렀고 이로 인해 브랜도는 스태프들 앞에서 창피와 굴욕을 당했다.
상황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장에서는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당시의 문화는 남성 배우들이 여성 동료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용인되었다. 브랜도는 로렌의 허락 없이 다시는 그녀를 만지지 않았지만 그의 잔인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로렌의 뒤에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이탈리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입 냄새가 지독하다며 심지어 공룡 냄새에 비유하기도 했다. 로렌에겐 거절당한 것에 대한 브랜도의 유치한 복수심은 키스신 내내 계속되었다. 첫 번째 촬영에서 그는 장면 중간에 그녀에게 속삭이며 그녀의 코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는 크고 있지도 않은 털을 조롱하듯 가리키며 그녀를 망신주려 했다. 로렌은 괴로워하며 스태프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녀에게 그 장면을 계속해서 재촬영하게 했다. 브랜도의 이러한 행동은 로렌의 굳건한 태도에 대한 복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인 모욕은 마지막 키스 씬에서 브랜도가 도를 넘는 행동을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로렌의 아래 십술을 너무 세게 물어 피가 나게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이었으며 로렌이 그의 구애를 거절한 후 상처받은 자존심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브랜도가 로렌에게 보인 잔인한 행동은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우의 추악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렌은 브랜도에게 맞서 그의 행동에 굴복하지 않고 프로 정신을 지켰습니다. 톰 셀렉과 소피아 로렌 사이에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톰 셀렉은 1980년대에 명성을 얻으며 오랫동안 할리우드에서 인기 있는 미남 배우로 자리매김했고 특유의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톰 크루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그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현재 79 세로 드라마 블루 블러드에 출연 중인 그는 1983년부터 두 번째 아내인 질리 맥과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으며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는 그 자체로 할리우드의 한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도 가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탈리아 여배우 소피아 로렌이 옆집으로 이사 오면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대중의 추측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륜, 루머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톰과 진리의 평온했던 사생활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당시 톰과 진리는 1988년 달 한나를 낳은 후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한때 딘 마틴 소유였던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의 65에이커 규모의 목장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평화로운 삶을 누렸고 톰은 종종 목장 생활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꽃을 가꾸고 ATV를 타고 땅을 순찰하며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느긋한 삶을 즐기는 모습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렌과 그녀의 남편이자 영화 제작자였던 고 카를로 폰티가 바로 옆 40에이커 약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매입하면서 목장 생활은 대중의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교류 정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문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톰은 나중에 아내가 바람을 피워도 된다고 허락했지만 아주 특정한 조건이 붙었다고 농담조로 말했다. 그는 유머러스한 인터뷰에서 진리의 허락은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제가 홈디포에 가는 길에 소피아가 목욕 가운을 입고 집 앞 차도에 서서 토마소 카푸치노 드실래요? 라고 묻는다면 그때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고 그녀는 그 부동산을 팔았죠. 소피아는 결국 캘리포니아를 떠나 목장을 매물로 내놓았고 이후 배우 제이미 폭스가 그 목장을 매입했다.